나스닥은 0.14% 빠진 14,693포인트였습니다. 네, 이제 맞선님 어떤 트레이딩 전략 가져가야 할지 저희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바로 들어볼게요. 3, 2, 1. 네, 매수 전략으로 세워주셨어요, 맞선님. 네, 저는 이제 매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사실 오늘 같은 장에서 조기 종료가 되는 만큼 네. 뭔가 이제 전망에 대한 팻말을 들어야 되는데 매수 팻말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좀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오늘은 거래량이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장이 아무래도 휴장인 만큼.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는 다소 이제 제한적일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기준점으로 해서 좀 전략을 가져가시면 어떨까 해서 저는 이제 매수에 대한 팻말을 들었는데 간단하게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 이제 전주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었잖아요. 근데 네. 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즉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수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큰 상승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뭔가 이제 근거들은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일봉 추세상에서 말씀을 드려봤을 때 7월 2일 날에 대한 이 양봉 캔들이 5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반등이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근데 뭐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격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 포인트가 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5일선 기준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봤을 때는 매수에 대한 추세가 좀 유리하구나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저에 대한 일봉 프리뷰 분석이고 우리가 이제 뭐 다음 날도 있겠죠. 다음 날에 이제 개장이 되면 이 기준점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에 대한 5일선과 10일선에 대한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 되면은 이 5일선의 위치와 11선에 대한 위치 값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준점으로 해서 5일선 기준선과 이 11선에 대한 기준선에 대한 중요 포인트를 좀 어느 정도 확립을 하고 난 이후에 다음 날의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은 일봉에 대한 5일선, 즉 14,600포인트입니다. 14,600포인트가 저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지지를 해줬을 시에 계속 추세 상승이 나온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내일이죠. 내일 장 시작했을 때 아무래도 기술적인 조정 포인트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인 조정 포인트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고점을 갱신했죠. 신고점을 갱신했는데 730포인트까지 올랐어요. 전주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한다라면 당연히 상승 이후에 하락은 원칙으로 이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락이 나온다는 거는 기술적인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채널 상단 부분에서 지금 저항을 많이 받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점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내일 장이 시작되면은 일단은 하락은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상승했던 이 분을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거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일봉 추세상에서 봤을 때 일봉에 대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5일선과 캔들 간의 이격, 즉 간격이 벌어져 있으면 어느 정도 기술적인 조정 포인트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80%의 확률로 채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일 됐을 때 기술적인 조정이 내려온다면 일봉에 대한 5일선, 즉 14,600포인트가 기준점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구간대는 14,480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14,480포인트가 하단 부분에 맞춰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봤을 때는 채널 하단 부분이에요. 채널 하단 부분. 아무래도 11선이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종가 기준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늘 기술적인 분석으로 놓고 봤을 때 내일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오늘에 대한 5일선과 11선 포인트를 기억하셔라. 정리를 드리자면 5일선 14,600포인트와 11선 14,480포인트 기준을 잡으시고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리가 포지션들은 오늘 뭐 조정이 내려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내일 전략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14,540포인트 저는 이 포인트 기점에서 매수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오늘 단기적 관점에서 14,600포인트 자리값 짚어주셨고요. 내일 기술적인 조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맞소님 이제 조금 더 차트 분석을 더 해주실 건가요? 차트를 조금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매물대만 좀 체크를 하고 바로 이제 전주에 있었던 고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우리가 60분봉 상에서 봤을 때 520과 560 매물대가 지금 많이 포진되어 있었던 가격대예요. 우리가 통상 매물대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 구간대, 즉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지는 부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구간대에 박스를 쳤었던, 즉 횡보를 쳤었던 구간에서 통상 시세 발산이 나옵니다. 우리가 통상 이 횡보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매집 구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 매집 구간에서 시세가 나왔을 때, 즉 상승이든 하락이든 나왔을 때 다시 이 횡보의 이제 횡보를 쳤던 구간이죠. 매집했던 구간까지 내려오거나 올라오게 될 경우 이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거나 지지받을 확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통상 단기 분봉이 있을 겁니다. 뭐 1분봉, 5분봉, 뭐 15분봉도 있겠죠. 근데 다만 저는 제 기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60분봉 관점에서 오히려 매물대가 좀 더 신뢰도가 좀 높은 자리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단기 분봉상에서는 매물대가 금방 이탈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지와 저항과 여러 가지 이제 매물대들이 있는데 이러한 구간대들은 장기 분봉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60분봉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봤을 때 횡보를 좀 많이 쳤었던 구간대가 14,520부터 560포인트가 강력한 매물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매수를 받는 게 아니라 채널 상단까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조정 부분을 내려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오늘 관점에서는 뭐 대응 못하겠지만 내일 구간대에서 이 14,520포인트부터 560포인트 시점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주고 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역회된 숄더 패턴이라든지 뭐 쌍바닥 패턴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매수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패턴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대응을 해볼 수가 있다.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일봉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5일선이 이탈이 나오는 부분을 조금씩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일봉상에서 봤을 때 아래 꼬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5일선이 이탈이 되지만 우리가 이 양봉, 7월 2일 날에 나왔었던 이 양봉 캔들을 보시게 되면 종가선으로는 이탈이 나왔지만 다시금 회복해주는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들은 5일선을 지지를 받아줬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일 어떻게 봐야 되느냐? 5일선이 이탈이 나오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는지 그 지지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하시고 난 이후에 520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520과 이 560, 즉 14,520과 560 매물대에서 역헤드앤 숄더 이러한 턴어라운드 식으로 이제 나오는 반등 포인트를 보여주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대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좀 전주에 좀 중요했었던 지표를 통해서 왜 미증시가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PPT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죠. 금요일 날에 가장 중요하게 이제 발표가 됐었죠. 아무래도 예상치를 훨씬 좀 상회하는 수치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70만이 이제 시장의 예상치였어요. 근데 이 시장의 예상치가 오히려 실제치가 85만 건수가 좀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뭐 경제TV에서 계속 누누이 얘기했었잖아요. 고용 지표가 어떻게 보면 좋게 나오면 악영향이다. 그죠, 악영향으로 끼쳐지고 네. 그다음에 뭐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오히려 호재다. 증시에 호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상승 분위기를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저번 주에 나왔었던 이 고용 지표가 결국엔 좋게 나왔는데 왜 시장에 좀 상승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실제로 유튜브에도 궁금증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죠. 고용지표 왜 좋게 나왔는데 나스닥이 네. 계속 신고점을 갱신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의아해했어요. 실업률을 보기 전까지. 실업률을 보기 그렇죠. 전까지는 저도 의아해했는데 당연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뭐 신규 고용에 대한 일자리가 좀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했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전월 대비 좀 상승을 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긴축이라고 하죠.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달러 푸는 속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 같아요. 실업률이 상승함으로써 결국에는 일자리가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다라는 게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실업률은 상승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이 고용자 수가 이제 상승한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기하학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서비스 부분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호텔, 뭐 레저, 그다음에 뭐 여가, 뭐 이러한 일자리 수들이 좀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뭔가 이제 생산에 대한 이 포커스보다는 뭔가 이제 레저와 이런 호텔 부분이 좀 저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것보다는 임금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업수당에 대한 이유가 상당히 좀 클 것 같은데 이 레저랑 여가, 즉 호텔이 회복을 했지만 상품 생산에 대한 것은 아직 일자리가 회복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회복한 거는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아직은 상품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최근까지만 해도 생산에 대한 이 공급적인 문제가 좀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이제 시장이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좀 치우치게 한쪽만 이제 증가하니까 그 그쵸. 부분을 확인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 아무래도 그리고 서비스 부분이 좀 회복됐다라는 게 사실 실업 수당이 좀 조기 종료되는 주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 조기 종료되는 주들이 좀 많았는데 바로바로 나타났어요. 사실 6월에서도 뭐 바로바로 나타났고 아무래도 이제 7월에 발표될 이 고용지수가 이제 8월이죠. 8월에 발표될 7월의 고용지수 이것도 결국에는 좀 회복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고용에 대한 회복은 아직 더디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서비스 부분에서 충분히 좀 회복하고 있으니 결국엔 연준이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시각도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시장은 결국엔 아직 전체적인 일자리에 대한 이 회복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네. 결국에 시장이 다시금 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즉 매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고용 지표에 대한 영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실업률은 상승을 했고 따라서 이제 비용의 일자리 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는 회복했지만 상품 생산에 대한 일자리 수는 아직 증가하지 않고 더뎌지는 그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테이퍼링 시기와 금리 인상 시기 이러한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일자리 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봤고 이제 실업수당 조기 종료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6월 달부터 7월 3일까지 이제 진행되는 이제 미국의 주들이 이제 조기 종료를 거의 다 끝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주들이 이제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8개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종료는 9월 6일 날에 종료가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바로 이제 조기 종료함으로써 고용이 좀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9월 6일 날에 이제 전체 실업수당이 종료가 됐을 때는 고용지표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호전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뭐 앞서 이제 얘기했던 테이퍼링 시기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죠. 네. 공식화는 사실 뭐 9월 달에 할 것이다. 그리고 실행은 내년 초나
뭐 이번 달 말에 실행을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에 대한 흐름대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에 공식화가 될 경우에는 7, 8월 달 중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기술적 조정이나 좀 큰 조정이 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뭔가 추세적인 조정은 내려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테이퍼링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매라고 하죠. 우리가 매라고 좀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를 맞는데 사실 뭐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매를 맞으면. 네, 아플 뿐이죠. 그렇죠. 아플 뿐이지 뭐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9월에 공식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증시에 대한 조정은 좀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뭐 주식이라든지 주식 비중이라든지 뭔가 이제 해외 선물 뭐 증시 이제 중장기 스윙 관점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은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들은 아니다. 경제가 계속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국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저는 무리하게 뭔가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잘 대응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9월 달에 대한 테이퍼링 공식화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러면 9월 달에 중요한 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앞으로 나스닥이 신고점을 그러면 계속 갱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 혹시 왜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내일 모레 어떤 월요일하고 네. 화요일 그다음에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발표되는 저희 지표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있고 네. 가장 좀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돼요. 아, 맞네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의사록 공개 이후에 뭐 사실 고용 지표를 이제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네. 시장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죠. 실업률이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뭔가 일자리 수가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FOMC 의사록에서 뭔가 고용 지표가 지금 회복되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 시기와 여러 가지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좀 빨리 조정이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나오는 FOMC 의사록이 저는 이제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나스닥을 뭐 트레이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골드에 대한 트레이딩도 잡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나스닥 얘기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나스닥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나스닥도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 여기서 이제 간혹가다 테이퍼링이 뭐야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달러 푸는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달러 그만 풀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연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정책 시기가 결국에는 이제 고용과 여러 가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제 본다라는 것인데 고용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가 좀 중요하다. 내일 모레가 중요하다. 그럼 지금 저희 현재까지 나온 그 비농업 고용 지표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한 속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예상한 속도로 좀 나오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방 이제 뭐 실업수당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실업수당이 종료하고 나서 사실 뭐 갑자기 좀 나왔잖아요. 네.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수치를 좀 발표를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자발적으로 뭔가 이제 은퇴하는 사람들이 사실 좀 많았다라고 해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나은 일자리 조건을 찾기 위해 은퇴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사실 이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 고용과 관련해서는 100만에 대한 일자리도 좀 나올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로 증가하는 그런 수치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봤었을 때도 지금 충분히 회복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7월에 발표될 7월 고용 지표가 이제 8월에 발표되는데 8월에 발표될 고용 지표를 이제 확인을 해봐도 충분히 좀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시기에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본다라는 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의사록 공개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용, 어떤 발언들이 좀 나올지 그런 코멘트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주 전략을 좀 잘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 자체는 우리는 내일 모레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